김경수 지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지사는 정치 공방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돼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석방됐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구속일을 꽉 채워서 일단 풀려났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김기춘 실장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법꾸라지라는 질문을 붙여준 이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총력전을 펼쳐서 교섭단체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섭단체가 복원돼야만 선거제도 개혁의 교섭 당사자로서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한 주의 시작을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남북관계에서 정치 현안까지 점쟁이처럼 꿰뚫고 계시는 정치 9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덥습니다. 팔 다치셨어요. 휴가 갔다 오셔야 되는데. 휴가는 병원에서 보내고 있고 네. 아파트 창문 닫다가 네. 치매 일기라서 이걸 놓고 닫아가지고 입원을 병원에서 당했습니다. 지내고 계신다는 건 사모님 때문에 네, 자주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휴가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저희 출연자 중심 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서는 자, 지역구 목포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목포로 휴가 오세요. 20초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거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목포를 안 가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용산역에서 목포까지 KTX를 타면 2시간 반입니다. 오시면은 유달산, 영산강, 고하도, 사막도, 참으로 풍광이 아름답고 음식이 기가 막힙니다. 또 문화예술을 금세 접근할 수 있고 일제시대의 잔재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문화재청에서의 사업 4개가 목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20초 지났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산역에서 KTX로 2시간 반밖에 안 그렇습니다. 걸리죠? 네. 그게 굉장히 먼 걸로 알아요. 옛날처럼. 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새 대표가 됐습니다. 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인물 키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좀 오래된 인물이 됐습니다. 글쎄 요즘 트렌드가 네. 유행이 전부 다 그렇게 각 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번 나가볼 건데. 네. 사실은 당대표 경선한다고 할 때 이 자리에서 밝히셨어요. 이제 우리는 좀 뒤로 빠질 때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나 항상 모든 선거를 보면은 그 시대 정신이 반영하고 네. 또 당원들이 볼 때 누가 가장 적합하게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네. 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정동영 대표가 성공하기를 저는 협력하겠습니다. 네. 협력하겠다.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거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동영 신임 대표와 통화해서 남북관계 이런 데서 협조를 부탁했다 이런 기사가 방금 있었고요. 그런데 정동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물론 선거하면 열어봐야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된다 민주당은.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지금 상임고문 나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되셨어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은 좀 새 정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부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 경험상 당대표는 상당한 경륜 있는 올드보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는 좀 참신하고 새로운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하면은 당대표 경선이 아니고 아마 2007년도에 민주당 대권 다툴 때 공교롭게 이 세 분이 이런 화면이 있군요. 이 세 분이 지금 각 당의 당대표 출마해서 정동영 의원은 이제 당대표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협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때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 아는 그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은 굉장히 수월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잘 돼야만이 저도 기회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공교롭게 세 분 모두 2007년도에 민주당의 대권에 도전했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당대표가 되거나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한 축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됐습니다. 네. 뭐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아니고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구속 만기돼서 석방됐습니다. 네, 대법 판결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시위에 나섰고요. 간간히 김기춘 실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죠. 네, 석방되는 김기춘 전 실장요. 김기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적인 인정되는데 이해해 주셔서 말씀 해주세요. 취재진과 시민들이 뒤엉키면서 네, 차창 유리창이 깨지고요. 네. 자, 2심에서 징역 4년, 1심에서는 3년 받았는데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만기가 돼서 형 확정되기 전에 6개월 이상은 이제 수감할 수 없기 때문에 풀려났는데 뭐 대법 판결에 따라서는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 미꾸라지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신 당사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저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대북 성금 특검 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적 요건으로 구속 만기가 됐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출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가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잘못한 일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엄중한 판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은 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네, 애정이 그렇죠. 교차하는 사람인데 저분이 사법농단, 국정농단, 헌정질서의 파괴를 한 것은 역사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선택을 해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제가 매일 공개 회의에서 주말이면은 SNS로 136번을 찔렀더니 137번째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비판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김기춘 비서실장은 78일 동안 했습니다. 매일 하셨어요?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법률 미꾸라지, 법꾸라지 참 험담을 다 해서 이루어졌는데 저분이 저 개인에게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저축은행이죠. 아, 네. 저축은행 대법에서 무죄 받지 않으셨죠? 무죄 받았죠. 그런데 2심에서 유죄 받으셨죠? 2심에서 유죄 받았죠. 지금 현재 재판 거래에 제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저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분은 지나치게 사법농단, 헌정농단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관 당시에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축은행 관련해서
박 의원님 건도 원래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된 것이 그런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검찰 수사부터 네. 우병우, 김기춘 이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저분을 기춘 대원군이다. 네, 네. 이렇게도 맨 먼저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증 우리 현대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박지원 의원과 증 관계가 있는 건 누구나 이해할 텐데 애 관계는 저는 잘 알았고요. 네. 또 부인이 네. 제 아내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배여서 잘 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알던 그 김기춘 장관 초원복집 사건 법무부 장관에서 예, 네. 그런 때보다도 비서실장 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가지고 오게 한 바로 장본인이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굴곡진 부분마다 김기춘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유신헌법 만들 때도 기여했었고 뭐 검찰총장 하면서도 수많은 진보 인사들을 조작해서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의원님은 그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다시 재생시킨 초원복집 사건. 네. 모든 저기에 우리가 굴곡된 남이가- 역사에 김기춘 실장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김기춘 실장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사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기는 끝까지 최순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비서실장으로서 그걸 몰랐다고 하면 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모셨으면은 충성심도 인간성도 부족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 의혹, 네, 그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문건을 공개한다 안 한다 하다 400건의 문건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역시나 의원님 문건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봤더니, 네. 설득 거점 의원이세요. 네. 박지원 의원, 이런 사람들, 박범계, 박영선, 주로 법사에 계셨던 분들 같은데, 박지원, 이런 분들 설득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박지원에 대해서 분석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찬성한다는 거예요. 네. 상고법원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네. 야당 의원 설득과 부탁해야 하는데, 전해철 의원과는 소원하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뭐 그렇지 내용은 않았는데요? 아니- 우리가 법사에서 굉장히 가깝고 지금도 네. 가깝게 지내는데 네. 그때 당시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잘 분석했는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니 제가 아마 그냥- 전해철 의원은 네. 상고법원을 반대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상고법원을 찬성한 게 네. 국민은 빨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대법관 한 분이 3만 5천 내지 4만 건의 1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에 항소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똑같은 고등법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경미한 사건들은 처리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 가지 않고. 그렇죠. 네. 지방법원의 항소부처럼 네.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기에서 전해철 의원은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법원 쪽 사람들이,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사람들이 혹시 만나서 여기 보면 제가 그때 문건 갖고 있는데 실장급 이상이 접촉 루트 실장급 이상 혹시 만나신 거 이런 건 없고요?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우리 저에게는- 상고법원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아니, 하던가요? 그런 건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네. 왜 찬성을 하니까. 아, 네. 예. 미리 그 찬성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셨죠. 이름도 올리고 네. 공개적으로 네. 법사위에서 비공개적으로 네. 다 발언을 했기 아니 때문에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들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하던가요? 그런 건 없었어요. 기억나지 않으시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 지난 정부의 그 국정농단 지난 사법부에 이거 잘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법부가 네. 이걸 이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이 사법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10명의 국민 중 6명의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덮고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법사위에서 맨 먼저 법원 행정처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만은 이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조속히 해가지고 만천하에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네. 사법부가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재판받고 모든 피고인들이 다 사법부를 불신하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압수수색 하나 하려고 해도 법관에 대해서요. 지난 사법부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도 법관이란 말이죠. 번번이 기각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수사가 처음부터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특검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재판부에서 이러한 것을 재판하고 해야만이 국민이 신뢰하지. 자기들끼리 재판해가지고 영장도 다 기각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더 불신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썩어도 문제가 되지만은 진짜 사법부가 재판장이 썩으면은 특별재판부를 만들면요. 예. 결국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도 특검제도도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재판부 구성은 과거에도 한번 친일파 청산 때 네.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네. 뭐 장관, 국회의원 다 문제가 돼 있었지만은 이건 사법부가 송두리째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발본색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잘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죠. 남북관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남북 미중이 만났습니다. 네, 구체적인 회담, 특히 북미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세안 지역의 안보를 논하는 자리인데요. 기대했던 남북 또 북미 외교장관 회담은 불발됐지만 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먼저 리용호 북외무상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도 건네고요. 북미가 곧 다시 만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본인의 트위터에 이걸 공개했습니다. 네, 리용호 외상이 우리도 해야 할 건설적인 대화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또 유해송안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친서로 답하기도 했고요. 강경화 우리 아쉽게도 이번에는 정식 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갈라 만찬 계기에 자연스럽게 이용호 외무상을 만나 한반도 정세 진전 동향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의 짧지만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진솔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외교 무대에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회담에 응할 입장이 아니라며 공식 회담을 거절한 이용호 외상은 우리 강 장관과의 비공식 만남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전에 9월 유엔 총회에 김정은이 깜짝 출연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점만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선언 나올까요? 우선 보면요.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용호 외상이나 회담을 하지 않고 또 이용호 외상도 강경화 장관도 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유감된 일이다 하지만은 사실상 남북미 파트너는 폼페이오 장관,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한국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경화 장관이 핵심적인 파트너가 아니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파트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고 이용호 외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네.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강경화 장관도 하고 있지만 네, 네. 실질적인 내용은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런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절대 절망할 네. 일은 아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입을 보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친서를 받았고 만날 나라를 고대한다. 네. 굿레라 레타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또 친서도 전달했지 않습니까? 저건 공개되지 않았는데 주고받았죠. 예, 네. 저는 지금 현재 꼬인 북미 관계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네. 8월 중에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듯 그런 중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로 9월 유엔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을 가서 네.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네. 남북, 미중 이 4개국 정상들이 만나서 종전선언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절실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희망사항과 함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 4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빨리 이루어질까요? 1. 종전선언. 종전선언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3.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 4.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탈당. 다음 중 가장 빨리 이루어질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라고 보십니까? 검찰 조사라고. 네. 이게 지금 시급하고 네. 절대 연기에서는 국가가 파탄납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기에서 제일 쉬운 것은 그래도- 홍준표 귀국이죠. 그 이야기는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아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야,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거다 하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아무래도 종전선언이 되겠죠. 쉽지 않을 거다? 그거 쉽지는 않죠. 네. 지금 현재 빨리 9월까지 돼야 되지만 이재명 지사의 탈당보다 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탈당 문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저기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아니, 물론 뭐, 이재명. 네. 저희가 재미삼아 여쭤본 거지만. 재미삼았지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건 얘기해봐야 재미없어요. 네. 이재명 지사 부인 녹취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강제 입원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죠. 네, 저도 들었어요. 네. 관련해서 그 형의 딸이죠. 그러니까 조카와 이재명 지사 부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일 때문에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뭐 거친 말하는 부분은 저희가 뺐습니다. 네. 강제 입원을 내가 말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 아빠 그러니까 이 지사의 형님이죠. 막 내가 해버릴 것 같은 전화 분위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정치 구단의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는 뭐가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여러 의혹에 시달립니까? 저분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 지사 자리를 정치인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때는 정치인이지만 당선되고 취임하면은 공무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렇게 시끄럽게 대항할 게 아니라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보는 게 좋지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결국 자기가 손해입니다.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회자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특히 인천과 경기 쪽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당연히- 관련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모든 게 왕조시대의 경험 그대로 뭐 비가 안 오고 뭐 날씨가 이렇게 큰 사고가 땅 나도 전부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건 좀 안 좋죠. 네. 탈당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지사 이 건이 물론 이제 고소고발 사건으로 와서 검찰 조사도 이루어질 텐데 이 건이 계속 민주당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잡으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저러한 녹음 대표가 나오면은 네. 물론 작은어머니로서 조카에게 좀 과격한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녹음 대표가 돌아오면은 안 좋거든요, 국민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도 지금 뭐 많죠. 네. 조폭 스캔들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빨리 검찰 수사를 자기가 네. 의뢰를 해서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이 지사 측이 그렇게 밝혔으니까요. 예, 네. 자꾸 싸움만 하고 있으면은 경기도민들에게도 얻을 게 없다. 국민들에게도 특히 민주당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조용히 처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탈당은 해야 합니까? 할까요? 그 결과를 봐야 알죠.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 예. 박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라면 탈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